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경명충렬이라고 써있는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의 소제목이고요. 여러분 이게 경명충렬, 이보할지, 최금타적 이런 소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 내용부터 볼게요. 이거 교과서 없습니다. 프린트 보시고 하셔야 돼요. 참이 고경명은 광주 사람이니 임진왜란에 의병을 휘창하여 금산 도적을 티다가 패하여 아들 인우와 마카 사람 유팽로 안영으로 한 가지로 죽다. 여러분 이제 읽을 수는 있죠? 바로 해석해 줄게요. 참이 고경명은 광주의 사람이니 임진왜란에 의병을 휘창하여 금산 도적을 치다가 패하여서 아들, 그러니까 휘창은 이제 이끌고란 뜻입니다. 참의 고경명은 광주 사람인데 임진왜란에 의병을 이끌고 금산의 도적을, 이거 외적이에요, 치다가 패하여서 아들 인우와 부하 유팽로 안영과 함께 죽었습니다. 큰아들 종후가 원수를 갚으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근데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진주에 가서 죽었어요. 처음에 경명의 죽음을 거두어서 금산산 가운데 가만히 묻었더니 40일밖에 처음으로 염습하니, 그러니까 염습이라는 게 있어요. 염습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닦고요. 그런 걸 염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의를 입히고 이런 걸 염한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전쟁통이니까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냥 묻어놨다가,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40일이 지나서 이제 염을 한 거예요. 그런데 40일이나 지났는데 몸이 안 썩고 얼굴빛이 살아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옆에 긴 무지개가 무덤 옆에서 일어나서 그 빛이 하도 수상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 같고 막 무지개도 일어나고, 이거는 충성심과 의분이 있죠. 왜 의분이 있어요? 그 의병을 이끌고 가서 외적이랑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고 졌잖아요. 그리고 죽고 자식들도 다 죽고. 그래서 그 충성심과 의분의 분노에 감동했다. 하늘이 감동한 바이라 하더라. 소경대왕이 명하사 정려하시고, 정려는 뭐 정문 같은 걸 세워주고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광주에다가 제사할 집을 세워주시고 집 이름을 포충, 충성에 포상한다 라고 하시고, 관원을 보내서 제사를 하시고 증자찬성, 그러니까 죽고 나서 주는 벼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좌찬성 벼슬을 줬습니다. 자, 문법 하겠습니다. 이게 근대쯤 되면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중세부터 선생님이 이어적기 끊어적기 뭐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보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할게요. 적어 놓긴 했어요. 참의 고경명은 광주의, 여러분이고 해석할 때 광주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사람이니 끊어적기입니다. 임진왜란에, 요거는 또 애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해석을 염두로 두고 하셔야 돼요. 의병을 이끌고 금산 도적 글, 여러분 이거 중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중요해요. 거듭적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알죠? 원래 도적 을인데 기억이 두 번 쓰였잖아요. 티다가 현대국으로 치다가니까 구개음 안 된 겁니다. 선생님이 매번 잔소리하지만 여러분이 선생님 이제 와서 국외음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프린트 보시고 계속해서 찾아보시고 반복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폐하여 아들 인우와 마카 사람 유팽로 안영으로, 이거 뭐 두분법칙 아닌 거 지금 다 적어놨습니다. 안영과, 이거 과로 해석하세요. 함께 죽었습니다. 장자, 장자죠. 큰아들. 종휘, 이거 종후 플러스 이겠죠. 이때 이는, 모음 이는 주격조사입니다. 받침이 없어서 모음 이가 왔고 합쳐져서 휘가 됐습니다. 원슈 가프려, 가프려가 거듭적기예요. 친구들이 질문하기를, 선생님 요거 왜 비읍인데 거듭적기예요? 아, 이게 원래 피읍이죠. 갑다가 피읍인데 피읍이 뒤로 넘어갔고 앞에 있는 피읍은 우리가 팔종성법에 따라서 비읍이 된 겁니다. 가프려, 군을 일하다 진지가 죽다. 진주에 가서 죽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두음법칙 아닌 거고요. 처음에 중요, 여러분 처음에 중요. 자, 첫이죠. 첫사랑. 응? 그런데 첫사랑에 시옷이 있었는데 그게 명사형 어미랑 결합을 하면서 처점이 됐을 거예요. 중세라면.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시옷이 뒤로 넘어가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반침이 된다고요. 비읍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순경은 비읍이 되고요. 이거 세종어제 훈민정음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침이 없어졌어요. 여기 근데 보면 중세라면 만약에 처, 점 이렇게 썼을 겁니다. 반침을 써서. 그래서 이거 반침이 없어진 예가 되고 경명의 시체를 거두어서 금산 맥 가운데 시옷이죠 여러분. 요 시옷은 관용격 조사입니다. 가만히 묻었더니 자 40일 지나 처엄으로 뭐 처엄의나 뭐 처엄의로나 둘 다 반침 소실이 예죠. 염습하니 자 두 법칙 아니고요. 낯빛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 명장함에 김무지개 여러분 요거 좀 볼게요. 김무지개 자 무지개죠 여러분. 무지개인데 레인보우 무지개인데 미음, 비읍, 피읍 아래에서 의가 우됩니다. 그게 원순 모음 하예요. 근데 이거는 무지개가 아니라 무지개죠, 여러분. 평순 모음으로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 이거 원순 모음 화라고 써놨네요. 원순 모음이 아닙니다. 원순 모음화가 미적용이에요.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X라고 해놓으세요. 미적용이라고 적어두시든지. 무덤 옆에서 이거 두음 법칙인 건 쉬운데 이게 왜 거듭적해요? 옆입니다, 옆. 여러분. 이제 여포래요. 여포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옆인데요. 그 사이드 있잖아요. 옆인데 그 옆에서입니다. 근데 뭐 두음법칙인 거는 여러분 보시면 알 거고 두음법칙 적용 안 된 거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읍은 뒤로 가고요. 앞에 있던 피읍은 종송법에 따라서 비읍이 된 겁니다. 거듭적입니다. 자, 일어나. 자, 빛이 수상하니 사람들이 이르되 두음 법칙 아니고요. 사랑니 이빨 앞에서는 이 그쵸? 퉁분의 퉁분 충이죠 여러분. 충성할 때 충인데 이 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라는 이계모음 앞에서 이 여야 요요 예예죠. 이계모음 앞에서 티읕이 치읓이 안 됐으니까 구개음아 미적용 감동한 배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 좀 볼게요. 이거 감동한 바이라거든요. 여러분이 배니까 이건 바 플러스 이구나 여기까지는 해요.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이는 주격조사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감동한 바이라 하더라 했으니까 이거는 서술격조사입니다. 하더라. 자, 소경대왕이 명하사 정려하시고 광주에다가 제사할 집을 세우시고 집 이름을 포충이라 하시고 자, 퉁 했죠 아까? 구개음아 아닌 거. 관원을 보내사 제사를 지내시고 좌찬성 벼슬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명충렬 끝났고요. 경명충렬이 좀 길었습니다.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페이지 이보할지 하겠습니다. 자 이보는 용안형 사람이에요. 그 아비 태방이 사나운 병을 얻어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구하려고 해도 효염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었어요. 꿈에 중이 고하여 이르되 산 사람의 뼈를 먹어라. 그러면 정말 좋아지리라. 보가 즉시 놀라서 깨달아서 손가락을 베어서 약을 만들어서 바쳤습니다. 아비의 병이 즉시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할게요. 니보 뭐 두음법칙 아니고요. 용안현이죠. 두음법칙 아니고요. 사람이니 끊어졌깁니다. 그 아비 태방이 사오나온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압다잖아요. 산압다인데 그게 이제 그 관형사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오나 분이 돼야 됩니다. 중세로 치면. 그러니까 받침이 비읍이잖아요. 비읍이니까 뒤로 넘어가면은 순경은 비읍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읍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중세라면 사오나 분일 겁니다. 순경은 비읍을 써서.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처엄 할 때 설명을 했지만 이거 계속해서 시옷이 뒤로 넘어가면 반치음 되고 비읍이 뒤로 넘어가면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순경음 비읍 되는 거 무성음이 유성음 되는 거 정말 선생님이 수십 번 설명했습니다. 수십 번까지는 아닐까요? 어쨌든 설명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순경음 비읍이 없어졌고 얻어 이어적기 뭐 이거 끊어적기 이어적기 아주 표기법의 과도기네요. 거듭적기도 있나? 네, 거듭적기도 있네요. 뭐 다 쓰네요, 여러분. 아직 정해진 게 없나 봐요. 그런 걸 과도기라고 하죠. 거의 죽게 되니 구하려도 효염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었더니 꿈에 시옥계의 어두잠근입니다. 중이 고하여 이르되 산산의 뼈랄 여러분 이보할지는 요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제 별표도 하나 쳐줄까요, 선생님이? 자, 이보할지는 요
뼈랄 때문에 하는 겁니다. 뼈랄 때문에. 왜 뼈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뼈는 음성모음이거든요. 여가 왜 음성모음이에요? 아, 이게 어 쪽이니까 음성모음에 가깝죠. 그래서 뼈는 뭐 이거 시옷계 어두저음근인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거는 뭐 찾아보면 이제 보면 알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음성모음인데 뒤에 뭐가 왔어요? 랄이라는 양성 뒤에 붙는 목적격 조사가 왔어요.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모음조화 지켰는지 알죠? 그래서 이때부터 모음조화가 파괴되는 게 막 드러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게 알아두시고 먹으면 가히 교활이라 좋아지리라 구경하면 안 된 거고요. 배, 보 플러스 모음 이 주격조사입니다. 보가 즉시 놀라 깨달아 손가락을 베어서 약글 거듭 적히죠. 만들었어. 이거는 이제 그 약간 한자에서 써이자를 그대로 직역한 것 같아요. 받자온. 여러분 받자온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받잡다겠죠. 그럼 받다잖아요. 받다인데 이제 이게 받잡다니까 이 객체 높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비읍이 뒤로 넘어가면 원래 받자 보니, 받자 부니 이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이제 비읍이 뒤로 넘어가면서 순경은 비읍되는 거는 뭐 중세에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대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순경은 비읍 소실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비의 자 병이 선생님이 이런 거 조사를요. 아 여러분 이거는 관여격 조사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주격 조사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비의 병이겠죠. 설마 아비 뭐 가병이 뭐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비의 병 아닙니다. 아비의 병이 즉시 좋아지니라 구금합니다. 네, 마지막이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최금타적입니다. 아주 여성의 강인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거죠. 최금타적. 양녀 최금이는 옥견 사람입니다. 산호, 어, 어떻게, 곽진의 겨집입니다. 계집입니다. 사랑했나봐요. 최금이는 양민인데, 노비하고 결혼을 했어요. 정요외난에, 지금 설명했죠. 임진왜란인데, 일본인이 이제 외적이 처음에 쳐들어왔다가 다시 갔다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정요외난에 그 지아비를 따라서, 지아비 남편이에요. 두 아들을 거느리고,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산 가운데 피했습니다. 근데 외적이 갑자기 불시에 막 이르러서 먼저 남편을 죽였어요. 또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선생님 같아도 눈 돌아갑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두 아들. 그러니까 최금이 돌을 가지고 그 결에 내달아서 한 도적을 죽였습니다. 아, 이제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면요. 전투력이 한 2배, 3배 상승합니다. 그래서 도적을 죽여서 도적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도적이 둘이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한 도적을 죽였는데 다른 도적이 최금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 때 정문을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가 아까 경명충렬은 충이고요. 이보할지는 효죠. 최금 타적은 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는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제 사랑이죠. 자, 그럼 문법 양녀 두음 법칙인 거 아닌 거 아시겠고 최금이는 옥견 사람입니다. 끊어 적기네요. 산호 곽진의 겨집이다. 요거 보세요, 여러분. 겨집이다. 원래 계집이 여자란 뜻이라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을 지금 계집이라 하면 큰일 난다고. 그 여자 비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의미가 축소돼서 사용된다. 정유회난에 정유회난 뭐 구경만 아닌 거 알죠, 여러분? 여라는 이계모음 앞에서 디귿이 있네요. 그 남편을 따라서 두 아들을 거느리고 도적을 산의 가운데 관현격조사 피했는데 도적이 불시에 이르러서 이것도 뭐 두무치가 아니고 이건 뭐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 남편을 먼저 죽이고 또 시옥계 어두잠근 또 두 아들을 이거 거듭적기죠. 아들 을인데 아들 날 근데 선생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들 을이잖아요. 을이잖아요. 을인데 리을이 뒤로 넘어갔으니까 아들을 돼야 되는데 이 경유회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 리을을 니은으로 쓰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아들을 죽이거늘 최금이 돌할 자 최금 타적에서 또 중요한 거 아까 겨집 엄청 중요하다고 했고요. 선생님 돌할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겠어요? 돌 히읗 플러스 알 히읗 종성체언입니다. 우리 용비어천가에서 내히 이르러 했을 때 그 히읗 종성체언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가지고
결에 니달아 한 도적을 죽이니 도적이 다른 도적이 최금을 죽였습니다. 지금 임금 때 뭐 했습니까? 정문을 내려줬습니다. 여기까지 동국신속 삼강행실도 했고요. 동국신속 삼강행실도는 당연히 중세국어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어적기랑 이어적기랑 거듭적기가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은 누이와 늑대에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